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 기획팀의 이용건 수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한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금지에 대한 제도와 주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목차를 살펴보면 먼저 첫째, 제도에 대한 개요, 둘째, 추진체계, 셋째,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기준, 넷째,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절차, 다섯째, 주요 정비 사례, 여섯째, 자주 하는 질문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 근거입니다. 근거 법령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공데이터법이라고 부릅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 2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 제공의 방지 및 제15조의 3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 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4조의 3 중복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등과 제14조의 4 개선 시정 권고사항의 이행 점검 등으로 법률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으로는 행정안전부 고시인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그리고 관련 규정으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과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 궁극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둘째, 대상 기관 및 적용 업무입니다. 대상 기관으로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이란 모든 국가기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6호에 의거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그리고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이 포함됩니다. 적용 업무로는 우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웹 앱 서비스를 이미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등의 수행 업무에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7쪽부터는 추진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체계의 첫 번째 추진 목표와 원칙입니다. 추진 목표는 민간과 중복 유사한 서비스 방지 및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공의 직접 서비스 축소를 통해 민간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민간을 통한 공공데이터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으로 국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추진 원칙은 정부와 민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또 서비스 개발과 경쟁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추진체계의 두 번째 정보화 사업 단계별 추진 내용입니다. 정보화 사업의 사전 단계인 기획, 구축, 고도화 단계에서는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와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를 통해서 미리 정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의 사후 단계인 운영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중복 유사 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른 정비와 민간 상시 신고에 의한 정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쪽부터는 중복 유사 서비스 정비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정비 기준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국민 대상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차 기준은 활용성 측면에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인지 여부와 서비스의 공공성 여부입니다. 공공성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안보, 외교, 국방, 국민 안전 등 민간에서는 제공이 불가능하고 공공에서만 제공 가능한 영역인지, 행정민원, 국민소통, 행정지원 등 주로 공공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차 기준은 민간 서비스와의 중복 유사성과 민간 서비스로의 대체성입니다. 민간 서비스와의 중복 유사성에서는 중복 유사한 민간 서비스의 존재 여부, 중복 유사한 민간 서비스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기존의 정비를 완료한 서비스와의 내용상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간 서비스로의 대체성은 민간에 대체할 만한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여부, 활용 데이터의 종류 및 범용성 여부, 그리고 서비스 정비 시 이용자의 불편 해소 대책 가능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 절차를 살펴보면 1단계로 대상 여부 판단, 2단계로 민간과의 중복 유사한 서비스인지 여부를 판단, 3단계로 민간 서비스로의 대체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단계로 먼저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 여부는 첫째, 공공성 확보 여부, 즉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둘째, 공공 데이터 활용 여부로 활용한 데이터가 공공 데이터인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셋째,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서비스의 대상이 특정한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고유한 서비스인지 또는 일반 국민을 포함하는 대국민 서비스 유형인지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비 대상 제외 여부에 대한 상세 체크리스트는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로) 민간과 중복 유사한 서비스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첫째, 중복 유사한 서비스 존재 여부로 활용 데이터가 공공과 민간 간에 동일하거나 검색 결과의 유사성이 높은 민간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둘째, 중복 유사 서비스 우려가 있는 데이터 개방의 포함 여부로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과 중복 유사할 수 있는 데이터 개방 서비스에 대한 포함 여부를 조사합니다. 셋째, 민간 정비 요구 여부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기능에 대한 민간에서의 정비 요구 유무를 검토합니다. 넷째, 기존 정비 대상과의 서비스 내용 유사성 여부로 기존 정비 사례를 검토하게 됩니다. 3단계로 민간 서비스로의 대체성을 판단합니다. 첫째, 민간 서비스의 존재 유무로 이용자 수와 서비스 지속성, 그리고 관리 수준 등을 고려합니다. 둘째, 활용 데이터의 종류와 연계성 및 범용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셋째, 정비 시 이용자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한 제공 여부로 기관의 정비 방안 및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정비 대상 가능성에 대한 상세 체크리스트는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5쪽부터는 민간 중복 유사 서비스 정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사전 검토, 두 번째 실태 조사, 세 번째 상시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정비 절차 중 첫 번째 사전 검토 단계입니다. 각 공공기관은 서비스 신규 개발 등과 같이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정부와 사업 사전 협의를 통하여 민간과 중복 유사한 서비스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정부와 사업 사전 협의 진행 시 중앙부처와 소속 공공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수행하며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행정안전부 고시인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 발주 전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업 사전 협의 검토 결과에 대한 상세 서식은 16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비 절차 중 두 번째 실태조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에서 민간과 중복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매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수립 시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실태조사 결과를 공공데이터 최상위 추진체계인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에 보고하고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개선 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상세한 실태조사 절차는 17쪽 하단의 6단계에 따른 상세 절차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태조사에 대한 상세 서식은 18쪽을 참고하시고 아울러 실태조사 및 상시 신고에 의한 중복 유사 서비스 상세 정비 절차는 20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비 절차 중 세 번째, 상시 신고 접수에 따른 정비 절차입니다.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홈페이지 내에 민간 중복 유사 서비스에 관한 신고 창구를 통해 상시로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데이터 활용 및 창업 기업 지원 대표 사이트인 오픈스퀘어D 웹사이트, 즉 openSquared.org의 메뉴 중 서비스 신고 접수처 이메일인 dservice@nia.or.kr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kr과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인 odmc.or.kr을 통해서도 상시 접수처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상시 신고에 따른 처리 절차는 1단계 민간으로부터 중복 유사 서비스 민원 접수로 시작되며 2단계 공공기관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실조사 실시를 거쳐 3단계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기관별 이행계획 취합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접수된 민원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프로세스와 동시에 진행되며 하반기에 접수된 민원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통해 차년도 또는 수시로 보고하게 됩니다. 정비 절차 이후에 진행되는 정비 방법과 사후관리 절차입니다. 정비 유형은 서비스의 성격, 중복 정도, 그리고 민간 요구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폐지, 중복 기능 제거, 고도화 중지, 기술 이전, 상생 협력의 크게 5가지 유형별로 정비 방법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정비 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세 정비 유형을 살펴보면 유사성이 높고 민간 대체성이 충분한 경우에는 서비스 폐지를 권고합니다. 일부 기능이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기능 제거 및 고도화 중지로 권고합니다. 민간 대체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이전 또는 상생 협력으로 권고하게 됩니다. 상세 정비 방법 및 사후 관리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웹 및 앱 서비스에 대한 정비 과정에서 이용자인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해야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폐지나 중단을 하는 경우 국민 불편이 생길 수 있으므로 6개월 이상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다운로드 금지를 안내하고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 중지를 충분히 고지하여 진행합니다. 정비 상세 방법을 살펴보면 언론 홍보, 팝업 공지를 통하여 6개월 전 사전 예고제를 충분히 진행하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신규 설치 차단을 축소 조정하는 단계를 진행합니다. 1개월 전에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집중 안내를 진행합니다. 이후에 폐지 등 기술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상세 폐기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사전 협의 및 성과관리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4쪽부터는 민간 중복 유사 서비스 주요 정비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에 대체 가능한 서비스가 이미 존재하여 공공기관의 중복 유사 서비스를 폐지한 유형입니다. 기관 내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의 고속도로 영업소 주변의 관광지 및 여행 정보를 제공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여행 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와 유사한 민간 서비스로는 위시빈, 국내 여행 도우미 우리 어디가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비 경과를 살펴보면 민간에 이미 공공기관의 서비스와 유사한 다수의 관광 서비스 및 여행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서비스 폐지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에서도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의 정비 권고를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폐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폐지 사례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전국 관광지도 앱, 전남 무안의 무안 관광문화, 충북 청도의 청도여행, 울산광역시 통합 영남 알프스, 충남 부여의 부여여행, 경북 경주의 경주 스탬프 투어 등이 최근에 폐지된 주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민간 침해 또는 침해가 우려되어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을 제거하도록 권고한 중복 기능 제거 유형입니다. 서비스 개요를 살펴보면 기관 내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병원 및 약국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대표적인 민간 서비스로는 드럭인포, KIMS 모바일, 굿닥, 복약 도우미 등 다수의 사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비 결과로는 건강정보 서비스 앱 기능 중에서 민간과 중복이 있는 내가 먹는 약 알아보기 서비스에 대한 중복 기능을 제거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내 중복 기능을 제거한 사례로는 경기도의 경기부동산, 국무조정실의 세종시 가이드,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 N티켓, 한국전력공사의 한전전기차 충전 서비스, 부산교육연구정보원의 부산스쿨 앱스 등이 대표적인 중복 기능 제거한 유사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 공공기관은 기본 서비스에 집중하고 부가 기능 등의 서비스 고도화는 중지하도록 권고한 고도화 중지 유형입니다. 서비스 개요를 살펴보면 도심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주차장 위치와 같은 기본 정보 및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의 서울주차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민간 서비스 사례로는 모두의 주차장, 파킹박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비 결과로는 공공기관은 민간과 차별화된 실시간 주차 정보, 정책 홍보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차 쿠폰, 주차 예약 및 결제 서비스 개발 등의 배제를 통해 서비스 고도화 중지를 권고하였고 기관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내에 고도화 중지 사례로는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해설사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도록 하는 권고 유형입니다. 서비스 개요를 살펴보면 민간에서 생성되는 공간정보 활용 및 연계 활용을 통해 국내 3D, 2D 지도를 제공하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V월드 모바일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는 유사 민간 서비스로는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아틀란 내비게이션, XD맵 등 다수가 존재합니다. 추진 경과로는 공공데이터 민간 중복 유사와 관련한 근거 법령 마련 전에 시범 시행을 위해서 민간의 기술 이전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폐지하도록 국무회의 보고를 통하여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민간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한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36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모바일 앱 폐지와 관련한 의견 수렴과 함께 사전 공지를 실시하고 이후 해당 모바일 서비스를 완전히 폐지한 경우입니다. 기술 이전 교육을 통한 민간 활용 서비스 사례로는 빌딩 실시간 정보 조회, 부동산 미래 지도 서비스,
쿠팡이츠 등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로 민간과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는 유형입니다. 서비스 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시 중구를 대표하는 관광 코스를 명동길, 남산길 등과 같이 테마별로 엄선하여 스토리텔링 콘텐츠 100선에 대하여 관광지 곳곳에 부착된 비콘을 통해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중구 스토리 여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민간 서비스 사례로는 국내 여행 도우미 우리 어디가, 위시빈, 서울 관광, 서울 여행 정보 투어, 여행 노트 등 다수가 존재합니다. 이 유형은 민간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비콘 기능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다국어 안내 등의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제공하여 민간과 상생 협력을 추진하도록 한 유형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민간과 상생 협력을 추진한 사례로는 울산 중구의 울산 중구 여행, 대구 중구의 대구 중구 골목 투어, 강원도의 투어 강원, 충남 서산의 충남 서산 여행, 경남 거제의 경남 거제 여행 등의 관광 분야가 대표적이며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월드잡 플러스, 건설 근로자 공제회의 건설 1드림넷 등 일자리 분야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이하에서는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간에 개방하지 않은 기관 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비의 적용 대상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비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2조에서 공공데이터를 정의하고 있는데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생성 및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관이 기관 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비 대상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공공데이터 개념을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공성 판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행정 내부 특정망에서 제공하는 고유 업무 서비스입니다. 검토 대상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국민이 대상이 아니라 행정 내부의 고유 업무만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유형에는 행정 내부 서비스 유형과 대국민 서비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 내부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대상이 일반 국민을 포함하지 않고 행정망이나 연구망 등과 같이 특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 내부망에서만 운영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은 특정 망에 접속이 불가능하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비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행정안전부의 시도 시공구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체 가능성 판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와 유사한 민간의 모바일 앱이 오픈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설치 인원도 1000명 미만입니다. 공공앱 정비가 필요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활용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검색 결과의 유사성이 높은 공공기관 서비스가 존재하며 민간의 서비스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이용자가 일정한 기준, 즉 방문자 수 월 1000명 이상, 설치 수 1000건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간 서비스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비가 필요한 것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민간 중복 유사 서비스에 대한 정비 기준과 정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정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첫 번째, 공공데이터 활용 여부, 두 번째, 공공성, 세 번째, 민간 서비스와의 중복 유사성, 네 번째, 민간 서비스 대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게 됩니다.
정비 절차입니다. 정비 절차는 사전 검토 및 상시 신고 접수 단계를 거쳐 다음으로 실태조사 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비 추진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전 검토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 발주 전에 정부와 사업 사전협의 검토를 통해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상시 민원 접수는 오픈 스퀘어디 홈페이지 민원 접수처를 통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실태조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합니다. 정비 추진은 대상 확정, 상세 검토, 정비 권고를 거쳐 사전 예고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금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